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제 교원의 복무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교원의 복무 관리는 크게 다섯 개 작은 소주제로 되어 있네요. 먼저 교원의 복무 및 휴가, 네, 그리고 휴직 및 복직, 그리고 상훈 및 징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부정 청탁 금지, 이렇게 5개로 우리 이 교재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나오니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이 있어서 그때 같이 잠시 안내를 드렸었죠. 자, 먼저 오늘 그 교원의 복무 관리에 관해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밑줄도 끄시고요. 왜냐하면 교원의 복무 관련한 내용도 이게 법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 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으시면 교재 밑줄을 끄시고 혹은 또 그 외에 또 자기 생각 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싱킹맵으로 하시거나 혹은 코넬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코넬식은 뭐 다들 아시죠? 여기에 밑줄 그어서 3분의 1, 네, 4분의 1 정도 등분의 밑줄이 아니고요. 세로로 줄을 그어서 왼쪽에는 키워드를 적으시고 오른쪽에는 내용을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자, 뭐 그 코넬식 방법도 있지만 저는 싱킹맵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서 권해드립니다. 뭐가 되든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5개로 되어 있어서요. 네, 여기에 1, 2, 네, 3번. 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보셔도 좋을 것 같죠. 네,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한번 적어 보자면 4번 그리고 이렇게 5번 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 도넛 모양으로 할 때 마지막 그 바깥에 큰 도넛은 뭐 너무 크지 않는 게 내용을 좀 기록할 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 2장에서요.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하실 때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적극적 권리란 우리가 진짜 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소극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의무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해야 할 것이라면 소극적인 의무는 금지의 조항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의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교원에 관한 것은 당연히 교육과 연구활동의 의무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죠. 흔히 공무원의 8대 의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과 연구활동의 의무를 넣는다면 교사는 10대 의무가 될 수 있겠죠. 공무원의 4대 금지 의무, 소극적인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강의 자료에 국가공무원 복무 업무 편람과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거 PDF 파일로 올라온 거를 저희 이제 온 거를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서 좀 질문이 있는 거를 스스로 답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또 이런 여기에 아이고 하나가 뭐 빠졌는데요.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네, 이거 휴가 관련 질의 답변 자료집. 네, 이거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PDF 파일로 있는 거를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겸직 허가
유튜브 특히 활동과 관련한 거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제가 나중에 이거 PPT를 PDF 파일로 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필요하시면 지금 다시 또 보시고 싶으시면 이거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에 대해서 상세히 보셔도 좋고요. 나중에 강의 자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원의 복무 및 휴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근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교원도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 복무 규정 여기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교사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교원은 미성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무의 특성과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 학교마다 달라요. 네, 학교에 따라,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은 8시 40분이 등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8시 40분부터 16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침 등교 시간이, 학생들 등교 시간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8시 반부터 16시 30분까지인 경우가 있고, 조금 더 빠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이제 점심시간. 자, 점심시간은 학생 급식 지도와 생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사도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고, 다 요즘에는 모든 학교에 다 급식소, 식당이 있지요. 그래서 교사도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학생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내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약속이 있거나 해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외출을 쓰고 갔다 오셔야 됩니다. 자, 연가 조퇴 출장은 모두 이제 복무에 있어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공무원 그 복무 규정에는 오전 8시 이전에 구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불가능할 때도 가끔 있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내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교무나 학년부장, 이거는 학교마다 또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작은 학교와 큰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이제 교감에게 보고를 하고 12시 이전에 본인이 직접 나이스에 승인 요청을 해서 결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급히 아침에 병조퇴다, 아니면 아침에 급하게 연가를 써야 할 일이 생겼다. 원래 연가는 사전 그 전날에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새벽에 아침에 갑자기 급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불가피할 때 교감이나 다른 교원에게 이거 그 나이스로 이런 근무 상황을 결제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초과 근무 시간은 당일 15시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시 이후에 방과 후 학교 등 강사료를 받는 시간과는 중복 불가능하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제 초과 근무 수당 그 신청을 사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16시 30분 혹은 16시 40분 이후에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결제를 못 받았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1시간 초과 근무 시간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월급에 1시간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분으로. 그래서 1시간 이상 2시간 될 때부터 가능하고요. 초과 근무 시간은 30분은 없습니다. 무조건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 하셔야 근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여기에 PPT에는 없죠. 말로만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해 두시거나 기록해 두시면 좋겠고, 이런 내용이 우리 여기 네, 복무관리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교재에 또 없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모든 근무 상황은 나이스에서 관리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너무 상세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문으로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무 사항에 출근이라 함은 근무 시간 시작 전입니다. 이거 오타가 있는데요. 근무 시간 전까지 근무 장소, 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 교무실이나 뭐 학급에 도착하는 게 맞고요. 학교 건물 안에 적어도 뭐 현관은 들어와야 되겠죠. 네, 학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교 건물 현관에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출근해 보면 그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약간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주차장에 도착할 때는 출근 시간보다 한 2, 3분 앞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말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자, 지각이라 함은 근무 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차장에 한 1, 2분이라도 먼저 도착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해서 차에서 내렸을 때 가능하면 1분 전, 뭐 안 되면 하다못해 출근 시간이라도 맞추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차하고 이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학교에 주차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8시 40분이나 8시 30분에 맞추기보다 한 1, 2분이라도 먼저 들어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사정상 조금 그렇게 어렵다면 1, 2분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도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시는 게 좋겠고, 자, 조퇴는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4시 30분에 우리 근무 시간 종료인데 4시에 내가 만약에 나가야 된다 이러면 그냥 30분 일찍 나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조퇴를 쓰고 가셔야 되고요. 외출이라 함은 근무 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학교에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10분이라도 일찍 들어오면 외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10분이라도 일찍 들어올 수가 없고 그냥 바로 퇴근이다. 그러면 조퇴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개인 용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 용무가 아닌 학교에 정당한 그 공식적인 업무를 보러 가는 거다. 그런 거는 다 출장입니다. 그 출장은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거죠. 명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자, 이제 퇴근은 뭐 아시겠죠? 결근이라 함은 출장이나 혹은 방금 그 연가라든지 이거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병가라고 하는 휴가 안에는 연가와 병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 그냥 학교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근무 상황이 아무것도 뭔가 기록이 안 될 때는 그냥 무단결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근이라 하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고요. 휴가에 들어가면 휴가 일수에 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조퇴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연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8시간으로 합산을 하면 연가 1일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가 일수로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지각 조퇴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연가는 아니지만 합산해서 연가 일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일 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스에 뭔가 그 이제 기재를 해서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연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연가 항목 안에서 네, 이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업무 포털, 나이스 시스템 들어가는 업무 포털이고요. 공인인증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건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자기 학교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자기 시간표도 이렇게 뜨거든요. 네, 이 시간표는 여기 나이스에서 그 기초 시간표에 의해서 내 시간표를 사람마다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나이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 나이스는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건 절대 스캔하시거나 다른 데 외부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를 위해 그냥 보여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죠. 네, 신청을 누르시면 여기 개인 근무 상황 신청을 누르면 조퇴가 뜨고 연가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근무진의 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출장, 타행 출장은 개인 출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으로 가는 거, 김해에서 창원 뭐 이렇게 될 때는. 근데 김해 관내 출장이거나 혹은 개인 상황은 이렇게 뜹니다. 자, 마침 제가 내일 강의를 위해서 조퇴를 내야 하므로 겸직 허가를 냈잖아요. 거기에 따라 제가 출장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연가 중에서 방금 보셨죠? 연가 이렇게 있는데 네,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은 아니고 제가 여기에 조퇴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제가 4월 5일 저희가 1시부터인데 12시 40분부터가 저희 그 반일 연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은 네, 조금 네, 제가 내일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인 요청을 하면 네, 지금 제가 이거를 못 바꿨는데 결제권자가 결제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셔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원래는 뭐 교무부장과 교감 저희 두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병가 중이셔가지고 예. 자, 지금 여기 이런 그 결제선 있죠. 이거는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상신이 되죠. 네, 여기에 상신 결제하는 분이 있고 공람하는 분도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신을 합니다. 자, 문서를 상신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상신함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제를 올린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할 때 과정이 사실 이제 뭐 누구에게 먼저 올릴 것이냐, 먼저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하는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임 정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잠시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위임 정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학교장과 교무 그리고 그 외 선생님들 행정실까지 이게 어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그때 뭔가 좀 불합리하거나 혹은 복잡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인원이 적으면 또는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낸 것이 휴가, 조퇴, 지참, 외출 중이죠. 지참이 지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와 행정실 직원은 본인과 이렇게 내고요.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이상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이게 이제 위임 정결하는 그 라인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행정실은 교장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냥 교감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수석교사는 부장급보다는 조금 더 위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수석교사 그건 좀 잘 안 만들죠. 그냥 수석교사도 부장교사 혹은 뭐 교감 정도로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항상 이 라인에서 그냥 같이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 출장 같은 경우에도 관내, 관외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초과 근무 명령도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일반 교사와 부장 교사가 조금 다를 수 있구나. 왜냐하면 부장 교사는 이제 그 교장 스님한테 이렇게 이제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교사들도 교장 스님한테 허락받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위임 정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 스님이 학교 직원이 너무 많을 때는 거의 뭐 저희 한 80명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아마 될 텐데 그걸 다 일일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감까지만 혹은 뭐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둔 게 위임 정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휴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휴가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휴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원인 내가 이유가 있어요. 네, 사유가 있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준다라고 되어 있죠.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연가는 내가 이제 뭐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이럴 때에도 쓰고 또는 뭐 개인 그 가정사라든지 개인 용무를 위한 것도 연가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냥 이제 편의를 위한 거고요. 진짜 이거는 그냥 병가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 병가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 간다. 네, 그런 병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증빙 서류가 없다. 뭐 근데 내가 오늘 좀 몸살이다. 뭐 그럴 때도 병조퇴는 가능합니다만 병가 하루 종일 쉰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그냥 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병가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3일 이상이다 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이거를 뭐 특히 이제 이게 일주일 이상이다 이럴 때는 진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
병가 사유를 가지고 만약에 그럴 때는 또 연속해서 만약에 있다거나 이럴 때는 병가에 해당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증빙 서류라 하면 의사 진단서겠죠. 그리고 뭐 병조퇴, 내가 오늘 좀 2시간 일찍 가서 쉬어야겠다. 오늘 두통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뭐 이럴 때 일찍 가서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꼭 병원에 가진 않더라도.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누가 8시간이 되면 이것도 병가 1일로 나중에는 계산이 됩니다. 앞에 연가도 마찬가지로고요. 그러니까 휴가는 그렇게 이제 조퇴가 치는 거예요. 이제 합해서 8시간이 되면 1일로 치는 거예요. 공간은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딱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공가가 됩니다. 즉 국가기관이 인정해준 국가기관에 따라 업무 수행에 협조했거나 의무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특별휴가는 관례상 뭐 경조사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요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상세한 거는 이게 이번 2월 달에 나왔어요. 네, 휴가 관련 질의 답변 자료집이 이제 뭔가 조금씩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큰 틀은 딱 그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뭐 아주 상세한 뭐 우리 왜 생활에 따라 삶에 따라 새로운 어떤 뭐 유형 사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비슷한 사례가 많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따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해주고 그걸 모아서 다 이제 전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게 이런 겁니다. 자료집이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 민원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규는 있으나 이 예규에서 조금씩 안에 있는 걸 이제 개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인데 사립학교도 여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연가는 그냥 간단하게 열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생일이다. 네, 기일이다. 그쵸?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질병 부상 또는 이제 형제자매 질병 부상으로 내가 간호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배우자든 내 아이든 내 가족이든 직계 좀비 속에 혹은 형제자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 내가 아파서 병가를 쓰는데 병가는 이게 병가도 그렇고 연가도 그렇고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다 쓸 수 없어요. 1년을 내 병가나 연가를 쓰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가는 연 60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때 하고 나서도 병가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인정해 줄 때 인정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연가를 쓰는 겁니다. 자, 연가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연가는 재직 근무 연수에 따라 연가 일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방통대 혹은 일반 대학원, 교육대학원은 토요일 날 하는데 일반 대학원은 평일이기 때문에 시험을 쳐야 될 때는 이것도 인정이 되고요. 그 외 모든 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면 그러면 전부 다 대부분은 다 4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뭐 대학 입시다. 근데 내가 그거에 따라 뭐 이 아이의 뭐 이게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대학 입시인데 내가 이제 수업을 빼먹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아이가 만약에 이 근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학교가 시험이 멀리 치러 간다. 그때 내가 보호자로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인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학교장에게 네, 허가를 받아서 이제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당한 이유가 이거 되나요? 이런 거는 다 이제 일단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되나요? 교감 혹은 교장 선생님. 왜냐하면 교감도 결제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고 오케이 하면 교감 쌤께도 말씀드리고 결제를 받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연가는 반일 연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시를 기준해서, 혹은 우리는 8시 반에서 16시 30분이면 12시 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바뀐 게 이제 지금 우리 교재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후는 수업에 지장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수업에 만약에 지장이 있을 때는 사유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네. 자, 연가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조퇴 외출은 사유를 기재한 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1월 달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의견, 그 법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법은 반드시, 왜냐하면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수업인데 수업일 중에 이렇게 연가나 이런 것들을 썼다면 이거는 반드시 사유를 써야 한다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연가는 안 써도 되는데 조퇴, 지출, 지각 이런 거는 써라 돼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포함해서 다 이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가 또 여기에 대해서 정교조 협약과 교섭 단체에서 이제 교섭 협의한 결과 이제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인 정보 유출도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을 그냥 이제 뭐 상세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자녀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개인 사정, 개인 용무로고만 이제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경남대 강의 뭐 이런 걸 쓸 필요 없이 그냥 개인 사정, 개인 용무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관리자에게 이제 원래는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또 이제 이거는 사전 구두 보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3월 달에 온 건데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협약서에 나이스 결제 시에 사전 구두 보고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유를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뭡니까? 내가 그 결제 내서 뭐 조퇴를 하건 뭘 할 거다라는 거는 말을 해야 결제가 나겠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교장 교감 혹은 뭐 교무 아무도 모르고 결제가 안 나면 그건 누가 책임이에요? 그건 본인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 보고라고 하는 건 사유에 대한 네,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 사정 등으로 간략하게 이제 하지만 실제로는 뭐 예.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가시죠? 예.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도 있으니까 적지는 말고 구두로만 사유를 전달하고 이제 개인 용무로 기재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구두에도 사실은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아무튼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단체 협약까지 있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와서 수정이 된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게 과연 연가를 내도 되는 상황인가, 그 사유가 타당한가 학교장이 판단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이제 다음에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계의 문제이고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1개월 이상 1년 미만. 네, 그러면 1개월 미만인데 연가를 써야 한다?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허용은 해줄 수 있습니다. 뭐 당겨서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네, 여기 나오죠. 미리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내가 계속 근무를 한다는 조건 하에, 전제 하에 네, 미리 사용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가는 60일 범위입니다. 연 60일. 자, 이거는 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검사는 공가인데 내가 이제 확진이 되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병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진된 오늘 확진 그 통보를 받기 위해서 내가 대기하고 있는 거는 공가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병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가 사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앞에서 잠깐 몇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가의 그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병역법 관련해서 또 공무, 네, 그리고 투표,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전 투표라든지 뭔가 이럴 때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승진 시험과 전직 시험이 있고요. 원격지로 정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만약에 이게 조금 먼 곳이에요. 바로 근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타 시도로 발령을 받아서 간다. 이럴 때는 이렇게 공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핵은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인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핵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공가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도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이제 올림픽 뭐 전국체전도 있고 천재지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네, 정교조 이런 뭐 교원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예. 11, 12는 다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없는 것이 감염병 관련해서 이제 여기 6번과 관련 비슷하겠죠. 네, 거기가 해당됩니다. 그 조항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별휴가는 이렇게 경조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지요. 네, 토요일, 뭐 일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5일 범위. 이거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서 5일 범위에서 특별휴가 쉴 수 있습니다. 병가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출산휴가인데 출산 전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앞뒤 45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 사산한 날도 이제 특별 휴가가 되어 있습니다. 임신 주수에 해당되는 걸로 특별 휴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관심 있는 분은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 돌봄 휴가는 10일 이내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의사항이 육아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시간은 이런 것이다. 24개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국외 여행. 예, 이제 우리가 국외 여행은 휴업일 중에, 그러니까 여름 방학 중에 혹은 겨울 방학 중에 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패키지나 뭐 가족끼리 갈 때 뭐 한 며칠이 방학과 계약과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겠죠. 방학 전이나 계약 후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외 자율 연수를 활용해서 갈 수도 있고요. 이때는 보고서를 써야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연가 처리해서 갑니다. 근데 내가 이제 경력이 아직 적어서 연가가 부족할 때는 이 이제 연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연가는 적게 되겠죠. 자, 그리고 휴직 및 복직 말씀드릴게요. 휴직과 복직은 이제 휴직은 언제 하느냐, 휴직 사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휴직, 예, 그리고 이제 군대 갈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뭐 생사불명, 예, 실종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여기 이제 7, 8, 9, 10, 11, 12까지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이 뒤에 보시면 직권휴직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휴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휴직에는 여러 이제 휴직 사유가 12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내용을 보면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이라 함은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 의무 수행, 노조 전임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예, 그는 직권으로서 나라에서 휴직을 이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청원휴직은 교사 개인이 내가 원해서 필요하다고 청원해서 하는 거죠. 유학휴직, 고용휴직. 예, 그리고 고용휴직은 외국에 뭐 한국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인정받는 어떤 뭐 기관에 잠시 몇 년 동안 갔다 오는 걸 말합니다.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그리고 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습니다. 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제 휴직 중에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원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무, 하지만 신분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위반 시에는 징계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명예퇴직, 정년퇴직 가능합니다. 네, 퇴직 후에 바로 이제 복직하는 경우, 이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은 아예 이제 완전히 교원의 신분을 없애버리는 거고요. 이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은 이제 복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휴직 사유 소멸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질병휴직 중에 내가 완치 판정받았어요. 혹은 해외 유학을 휴직했다가 학업 중단하고 돌아왔어요. 이럴 때는 즉시 복귀를 신청해야 됩니다. 병역휴직이 끝났어. 즉시 복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징계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용권자가 만약에 이제 이런 사유를 확인했는데 공무원이 복직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연락해서 복직을 명하는 거예요. 빨리 와라. 이렇게. 네, 이제 이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직권휴직은 이 5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청원휴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 이제 요건이 있고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사불명은 3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경력에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경력에 들어가고 승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질병휴직은 경력도 미산입 인정 안 되고 공무상 질병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승급도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급이 인정되는 건지 제한이 되는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6개월 이상 휴직 시에 결혼을 보충하는 것이 맞는데 생사불명은 안 되는 거죠. 봉급에 나머지 다 지급이 안 되는데 질병휴직은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년 이하는 7할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2년 이하는 5할. 네, 그리고 공무상 질병은 당연히 다 전액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연수휴직은 국내 연구기관에 가는 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유학휴직은 외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율연수휴직은 학습 연구년제에 자율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휴직은 3년 이내 연구기관에 혹은 대학원에 가는 것이고 이거는 1년 이내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연구년제에서 해당되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네, 그리고 경력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여기에서는 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연수휴직은 5할만 50%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감기 몸살이다. 결근이나 조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방학 중에 해외여행을 간다. 아니면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이게 교직 실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이걸 절차를 제대로 밟기 힘들겠죠. 제일 쉬운 건 교무 혹은 교감 선생님과 상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 의논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상훈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시간이 걸려도 바로 그냥 할게요. 교원이 상훈 및 징계, 교원이 상훈 보시면 네, 이제 상은 상을 주는 거예요. 주로 이런 거죠. 보통 그냥 상이 아니라 표창이라고 하는 거고 그 표창보다 굉장히 높은 국가에서 주는 거. 네,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기관장은 교육감.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상이 있습니다. 포상은 이제 근정 훈장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주는 이런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40년 이상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의 뭐 이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할 때 주로 이렇게 받는 거고요. 혹은 모범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을 때 포상을 받습니다. 포상휴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혹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교원은 교사만 해당합니다. 수석교사도 가끔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장 교감은 주지 않는다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받는 겁니다. 징계는 반대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네, 특히 이제 직무태반,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이라든지 명예나 이런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이런 것들일 때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요.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겁니다. 근데 강제로 퇴직시키는데 다시 복직이 되는 그 조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아니면 그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면은 5년간 교원이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해임은 3년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중징계 중에서 강등과 정직도 중징계입니다. 강등과 정직도요. 그러면 이제 강등은 1계급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직은 직급은 그대로인데 이제
보수가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직을 먹는 거죠. 이런 거 보통 우리 왜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교사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직급을 내린다거나 만약에 교감에서 교사로 직급이 내려간다거나 이런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되지만 일반 평교사는 직급을 내리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보낸다거나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보수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강등이라 해도 신분은 그대로 보유합니다. 이제 자, 그다음에 감봉과 견책은 보수와 요런 게 견책은 보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할서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뉘우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좀 다르겠죠. 비위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 징계 절차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일일이 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에 경감해주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징계를 경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평소의 행실과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에 따라서 참작해서 징계를 조금 이제 뭐 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할 수 이제 경감이 안 된다는 거죠. 1, 2, 3, 4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험 문제 유출, 성적 조작이라든지 이런 4대 비위가 있거든요.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라 특히 이런 거, 성 관련 문제, 학생 폭력, 그 다음에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또 학교 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 공직자 윤리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이게 가장 이제 마지막인데 부작위는 해야 할 건데 일부러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경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자, 이제 징계 양정 기준인데 이거 교재에 있는데요. 크게 10개 성실 의무, 그 다음에 복종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친절 공정 의무 위반, 또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게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이거 전부 다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면 파면인지 해임인지 막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같은 행위라도 얼마나 뭐 지속성이나 그 건수가 크다거나 여러 번 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연수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안내 드리자면 우리가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교사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공무원이긴 하지만 국가 공무원들은 행정직들이나 일반직들은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법령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법령 공부하는 거는 거의 강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미비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현직에 나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무 연수를 받아요.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온 공문인데 교원의 법정 의무 연수 이수 편의를 위해서 이거 꾸러미로 이렇게 나왔다고 되더라고요. 이 이제 연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교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내가 대처해야 되고요. 인성교육, 학교 폭력, 안전, 뭐 선행교육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부지나 관련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국민 누구나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실습 2시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단위로 실시하거나 혹은 권역별로 묶어서 합니다. 부패 방지 교육, 뭐 청탁 금지, 예, 그쵸? 부정 청탁 금지. 그다음에 이해 충돌 방지법은 뭐 우리 행정실과 특히 이런 그 학교 선생님들과 혹은 다른 기관과의 충돌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긴급 복지 신고 의무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하고 연결되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애인 학대, 또 장애 인식 개선, 다문화 성폭력, 그 다음에 정보 공개 뭐 이거와 관련된 것들 이제 의무 연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의무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시도에서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에서는 이거 꼭 들으라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경남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 가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교육 이제 법정 의무 연수가 있고요. 이게 다 하나하나씩 있었는데 뭐 한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거를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자, 마지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우 활동 보호.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안내 드렸었는데, 교원의 예우, 처우 개선과 신문 보장, 뭐 지위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청심사위원은 교사가 뭔가 이제 이거는 내가 부당하게 뭔가 그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할 때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제 심사위원회에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교원단체 교섭, 아까 우리 그 영가 사유 기재, 아이고요, 죄송해요. 네, 영가 사유 기재와 관련해서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이제 교원 단체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치매 행위에 대한 조치, 그리고 치유 지원센터가 각 시도마다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이걸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5일 이내 특별 휴가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병가도 당연히 낼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심리 상담 및 조언, 뭐 또 치료, 요양, 그 외에 이제 교원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매 학생,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1호 1, 2, 4 이제 고등학교 이하 이제 각급 학교의 장이 이제 학생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생겼을 때 고등학생은 퇴학 처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무 교육 과정 즉 초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7호죠. 네. 1, 2, 3, 4, 5, 6호까지 가능하고요. 초등은 주로 3호 그리고 학급 교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를 하진 않는데 가끔 이제 본인이 가는 경우도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 가정통신문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동영상 자료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학부모용 이렇게 초등 저중학년, 고학년과 중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 뭐 아니면 중학교 2학년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학부모용이 있고 교원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마 어떻게 대처하는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영상 그 URL 링크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부정청탁 금지인데, 예, 요거는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시고, 뭐 김영란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유치원 선생님도 당연히 이제 적용 대상이고요. 기간제, 또 운동부 지도자 이런 이제 교직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다 적용 대상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 이런 질의응답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 결혼식에 할 수 없다. 예, 이런 선물과 축의금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 외 궁금한 거는 이런 복무 업무 편람 그리고 휴가 관련 질의 답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요. 토의 주제가 있긴 한데 아까 이거 경감 예외사항의 주요 원칙 경감 예외사항은 있었죠. 네, 그거 한번 보시고 네, 부정청탁 금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시간이 1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얼른 끊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더 상세한 거는 또 우리 질문 토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